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에서 영어를 수업하고 있는 장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아쉽게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025년 다가오는 목동고 영어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배부되는 이 완벽 분석 자료를 펼쳐봐 주시고요.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목동고 영어 시험의 모든 것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2024년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시험 범위와 출제 경향, 학업상, 그리고 등급것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오른쪽에는 3개년치 목동고 시험지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12개 정도 됩니다. 그 12개의 시험 문제를 보니 드러나는 목동고 영어 시험의 요약, 특징 총 7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꼭 이 자료를 수령하셔서 이 특징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목동고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 총 3가지를 제가 상세하게 넣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단어 파트입니다. 두 번째가 문법 파트고요. 세 번째가 외부 지문 파트죠.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목동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대략 프린트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량 배부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단어의 철자 그리고 단어의 의미 이 2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2가지를 1대1 대응으로 외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근데 그 하단에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의 혼동어가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문과 영영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나 모의고사 범위를 공부를 하기도 빠듯할 텐데 수행평가를 준비하기도 빠듯할 텐데 이 단어까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파트이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단어가 목동고 시험의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비중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파트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부를 합니다. 교과서 파트 핵심 문법이 각 과당 2개씩 들어가서 총 4개의 핵심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개념 정리용으로 프린트를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법상 문장 전환이나 혹은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바르게 고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당해년도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들을 기사에서 발췌를 해서 출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단어의 난이도가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모의고사나 혹은 프린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성실하게 공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처음 보는 문장들이고 처음 보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력과 기본적인 논리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외부 지문의 배점이 다른 파트, 다른 영역들보다 가장 높습니다. 2점대로 가장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난이도로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목동고 시험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 안에 2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 단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교과서나 혹은 프린트 그리고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번, 2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니 당연히 학교 지필고사의 시험 문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원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변형 문제 이 2가지를 같이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지금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그 파트에 약간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영 처리가 뭘까요? 바로 변형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수강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원문을 전체적으로 쭉 공부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또 구문 분석도 해보면서 한번 쭉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변형 문제를 풀이를 해보면서 우리 학교는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어휘들을 주로 변형해서 출제를 했구나 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총 3가지의 목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네이버에다가 장가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대치동과 목동 그리고 안산 동산고라고 하는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A등급을 받는 것 꽤나 수월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혹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둘러봐도 절대평가기 때문에 대략 30%에서 50%가량 되는 아이들이 A등급을 받고 있을 겁니다. 100점을 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줄 세우기죠. 물론 5등급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그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줄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별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유형의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꽤나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학교마다 저마다의 장치를 갖고 있지만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도 많을 뿐더러 난이도도 높고 변형도 많이 되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수강생들은 수많은 아이들이 전교권을 했고요. 내신 1.0의 학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목동 지역 내에서 수많은 1등급의 학생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학교 때 내가 암기식으로 달달달 외웠더니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혼자 공부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1대1로 6주에서 7주가량 내신 클리닉을 진행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대폭 성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은 ESTJ, 엄격한 관리자인데요. 학생들한테 엄격하다라기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수업이든 컨텐츠든 관리든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각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프린트로 배부를 해주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뭔지 미리 알 수도 없고 또 그때그때 교재로 배부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프린트로 찍찍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목동고를 위해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항상 외부 지문을 직접 제작해줘야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맙게도 알아줍니다. 선생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언제 자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밥 먹어요? 저의 끼니와 수면을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2025년에 만나게 되는 우리 수강생들과도 함께 으쌰으쌰 해서 좋은 결과를 꼭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동고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3년, 2024년을 보면은 2025년이 예상이 됩니다.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YBM 박 1, 2과 2과씩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영어, 동아 2, 1, 2과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당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 듣기를 제외한 20번부터 40번까지 총 20지문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독해 프린트 그리고 어법 프린트, 어휘 프린트 이 3가지 프린트인데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독해 프린트는 영어 A 선생님과 영어 B 선생님으로 나뉘어집니다.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6지문에서 10지문, 6지문에서 8지문 정도 출제를 하시고요.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지문에서 한 8지문 정도 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합하면 10지문에서 16지문 정도 출제 범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고3 난이도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독해 프린트의 출제를 찾아보면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EBS 수능 특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능률 수능 만만 이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만한 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어휘와 어법 부분에서는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술형이 이제 6개에서 대략 한 3개 정도가 어휘에서 출제가 되는 혹은 4개 정도까지 어휘에서 출제가 되는 상황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 지문은 매년, 매 학기, 매 시험마다 대략 2문제에서 한 5문제 가량 출제를 하는데요. 중간고사 때 적었으면 기말속고사 때 확 많아지는 그 정도의 이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연도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기사로 발췌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도 어떻게 출제가 될지 대략 예상이 가시죠. 자, 이제 학업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영어 평균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2023년보다는 2024년에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어요. 2023년에는 변형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진 것도 있고요. 지금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시면 A, B, C에 포진이 되어 있죠. 상위권이 굉장히 촘촘하고 도톰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 컷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가 적당했다, 나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늘 100점이 1등급 컷이 되었고요.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로 96점에서 7점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유형별로 저희가 시험 미리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요, 범위의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유형인데요. 빈칸도 나오고 순서도 나오고 삽입도 나오고 내용일치 불일치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은 늘 어법과 어휘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독해 프린트는 거의 대부분 독해 유형으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2023년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뭐가 많아요? 음형이 굉장히 많죠. 거의 원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대로 나온 게 없을 정도로 변형이 90% 이상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변형이 많이 되지 않았지만 2025년에는 또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얼마나 변형을 많이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미리 이제 시험 기간에 연습을 할 때 충분히 패러프레이징 된 문장으로 학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요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문에서 expectations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anticipations라고 하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어휘로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법과 어휘, 프린트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어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답형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에서 어휘가 주르르륵 나왔습니다.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6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랫부분에 영영풀이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영풀이를 외우고 그 단어를 떠올렸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니죠. 지금 조건이 있죠. 문맥과 어법을 고려해서 형태를 변형해라. 품사도 변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형도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동사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서 뒤에다가 명사 형태로 바꾸는 것. 혹은 have pp라서 pp 형태로 바꾼다든지 ing로 바꾼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어휘력뿐만 아니라 어법 능력까지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제 트렌드를 하나 꿀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늘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의 시험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속임수가 있는 문항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칸 문제는 주로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면서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lock, lock 이 한 단어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다 보니까 그냥 거의 양치기 수준으로 문제만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정답을 2번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시험의 문항이 굉장히 많고 외부 지문이 또 길다 보니까 시험이 좀 시간이 부족해 하면서 당황스럽게 풀었던 친구들은 2번을 많이 골랐습니다. 근데 2번에 단어가 조그맣게 바뀌어 있죠. 이런 속임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지만 맥락상 유의어나 반의어를 많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리사고력을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동고 영어 시험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목동 지역 내에서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 아주 독해 지문이 많다라기보다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은 학교인 거죠. 교과서 2과 혹은 모의고사가 대략 30지문에서 40지문 정도에 해당하는 목동 지역에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다르게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어퍼 프린트, 어휘 프린트 그리고 독해 프린트까지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고사 때 잘 봤다라고 해서 항상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기말고사의 변형이 늘 심하고 난이도가 훅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 어법과 어휘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면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거의 2점대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성실하게 공부할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 다음 속임수가 있는 문항들에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6번 수행평가입니다. 목동고는요 대략 한 3주에서 4주 정도에 걸쳐서 수행평가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잘 버텨서 만점을 받아야만 지필고사 60점에서 감점이 조금 된다라고 하더라도 등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행평가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어 내신 1등급 학습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목동고 시험지를 보시면 어떤가요? 쉽지 않겠다. 시험 범위도 많고 잘하는 애들은 수두룩 빽빽일 거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한 수강생들은 수많은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한 수업. 제 수업 컨텐츠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집 시리즈인데요. 분석집, 문제집, 기출집입니다. 자, 우선 분석집부터 보여드리자면 그냥 단순히 제가 앞에서 판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줄줄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했었던 어휘, 어법, 그리고 출제 포인트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분석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한 지문에 어떤 출제가 될지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 정리를 해주고요.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를 쭉 정리를 해줍니다. 분석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죠? 주차별 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권씩 배부받게 되는 주간 과제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난이도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라는 것은 사실 언어기 때문에 엉덩이 붙이고 7시간, 10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 아니라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체화시키면서 복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난이도별 구성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데이별로 쪼개놨습니다. 데이 1을 공부하고 그 다음 데이 2를 공부하고 데이 5로 쭉 가다 보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목동고 시험 유형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출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형 문제만 드립다 많이 주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목동고 시험 유형에 맞게끔 그리고 목동고 시험 기출 문제를 함께 배부를 하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구나 기출집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짝 컨텐츠 부심이 좀 있는데요. 많은 강사님들께서 세미나를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할 정도로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픽이 바로 총정리 포켓북인데요. 그냥 단순히 이게 중요해.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손필기로 녹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A 선생님이 있고 영어 B 선생님이 있어요.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판서,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세요. 유의어, 반의어 다 정리해주죠. 어법의 변형 포인트 다 정리해주십니다. 그런데 비교적 B 선생님은 조금 단순해요. 그리고 각 선생님이 각 반에 들어갔을 때마다 중요하다라고 짚어주는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수강생들의 필기본을 다 받아서 제가 한 권에 녹입니다. 교과서, 모의고사, 독해 프린트, 어휘 프린트, 어법 프린트,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전부 다 단권화 한 권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시험 보기 2주 전에 요거 보면서 딸딸딸딸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관리가 뭘까요? 프로젝트 7이라는 건데요. 프로젝트 7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기출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문제풀이, 채점, 오답노트, 질의응답까지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1회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제 수업은요. 보통 5회에서 6회 정도 되면은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무조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회, 2회 때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데 이쯤 되면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7회 때는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도록 서술형 특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서술형 특강을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이 한 번 더 전체 복습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6회하고 7회 사이에 이 프로젝트 7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총 5개의 기출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요. 교과서 전범위, 그리고 모의고사 전범위, 그리고 외부 지문 전범위, 독해 프린트 전범위, 전범위에 대한 복습용으로 프로젝트 7이 진행이 됩니다. 매일 밤 11시 59분까지 문제풀이와 오답노트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저랑 새벽 2시까지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게 진짜 관리를 받는 거구나 라고 느끼신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 7입니다. 자, 2025년 목동고 1학년 아이들과 함께하게 될 내신 마스터반은 3월 8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황금 시간대고요. 현장 강의는 주 1회지만 저와 매일매일 아이들이 소통을 하면서 클리닉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자료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고 저랑 질의응답하는 1대1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제 연락처를 오픈해 둘 예정입니다.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